자, 볼게. 691번부터 봐보자. 자,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부터 봐줄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대. 자, PQ가 두 개가 동시에 수직선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각각의 위치를 우리는 FT와 GT라고 불러주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만족이 된다 그랬냐면 FT에서 GT를 이렇게 뺀 숫자는 이렇게 빼주면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된대. 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수식이 갖는 의미가 뭔지. FT라는 게 뭐였냐면은 P의 위치지, 그지? 자, 그리고 GT가 의미하는 것도 Q의 위치가 되겠지? 근데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뭐 했다는 소리는? 뺐다는 소리는, 그지?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의미하는 거일 것 같아. 절대값을 씌운다면. 그치? 뭐 음수가 나온다면은 GT가 조금 더 앞에 있다는 소리일 것 같고, 양수가 나올 때는 FT가 더 앞에 있다는 소리일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절대값은 두 좌표 사이에 거리가 된다. 여기까지는 논리 되겠어? 여기까지는 간단하지? 자,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조건 봐보자.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T=1에서 PQ가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T=1에서 P와 Q가 만난다는 소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이라는 소리일 거고, 그지? 두 함수 사이의 거리가 0이라는 건 얘를 내가 그냥 편의상 뭐 H라는 함수라고 적었을 때 H에다가 몇을 넣어주면 1을 넣어주면 0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H에 1 집어넣은 건 0이겠다. 되겠지? 자, 그 다음 밀어보자. 그리고 그때의 뭐가 같았대? 두 번째, 속도가 같았대. 자, 간단히 판단해보자. 속도는 미분해서 1 넣은 게 속도니까, 그지? 자, 그러면 F'1 이게 뭐가 되는 거고, 그 뭐냐. P의 속도겠지, 그지? 1일 때의 P의 속도일 거고, 그리고 G'1도 속도일 거고, 그지? 두 개가 서로 같다. 뭐 이 소리가 될 것 같다. 그지? 자, 그러면 뭐 F'1에서 G'1을 뺀 게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일 것 같고, 자, 그러면 H'1도 몇이 되겠다? 0이 되겠다. 여기까지 논리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밀어보자, 여기서. 자, 단순하게 풀자라는 건 그냥 H에 1 넣으면 0이고 H'에 1 넣으면 0이니까 연립해서 풀면 AB 나오겠다, 뭐 이런 관점이겠지. 자, 그래서 HT부터 좀 잡아주면, 자, HT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B가 될 거고, H'T는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A가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밑에 거 1 집어넣은 건 0이니까 먼저 6 마이너스 18 플러스 A는 0이 나와야 될 거고, 자, 위에다가 1 넣은 것도 0이겠지? 1 넣어주면 2 마이너스 9 더하기 A 더하기 B도 0이 나오겠다. 뭐 연립하면 끝이니까 A는 12일 거고, 12 넣어주면 몇이냐? 14에서 9 빼면 되니까 5니까 B는 마이너스 5. 됐지? 자, 이렇게 되니까 뭐하냐? 자, 그랬을 때 아직 안 끝났네. 자, A, B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랬을 때, 자,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제. 됐지? 자, 그랬을 때, 자, 최종 문제는 뭐냐면, 자, 속도가 다시 같아질 때. 뭔 소리야? F'X랑 G'X가 같을 때, 그지?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G'X가 0일 때. 뭐 X는 아니고 T라고 적어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자, 한마디로 H'T가 다시 0이 되는 시간을 구했을 때, 그지? 그 시간에 넣어가지고 거리를 구해라, 이 소리겠네. 됐지? 자, 그러면 H'T 다시 봐야 되니까 H'T는 지금 어떻게 생긴 얘였냐면 6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가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값 찾고 싶은 거지? 그러면 t는 2가 나오겠네? 됐지? 그러면 t=2에서의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디 갔냐? 여기다 2 넣으면 되겠지? 여기에 2 넣으면 되니까 16 마이너스 94 36 플러스 24 빼기 5
이렇게 돼서 40이니까 4니까 4 빼기 1 마이너스 1. 그러면 거리는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됐지?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되겠다. 문제 없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다시 조금 복습하고 가보자. 요건 정리됐지, 지금? 뭔 문제인지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봐봐. H1이 0이 나왔잖아. H'1이 0이 나왔잖아. 요거 두 개 보는 순간 우리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X축과 만난다는 소리야. 맞지? 근데 프라임에서 1을 넣었는데도 0이 나왔다는 거는 1에서는 접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1이라는 곳을 기준으로 저 3차가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t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지? 얘기했는데 됐어? 자, 그러니까 hx를 우리가 너무 ht를 구할 때 너무 단순하게 그냥 연립해야 되겠구나만 알고 있지 말고 알았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겠지? 여기가 t-1의 제곱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2니까 여기 붙는 1차식은 2t까지는 붙일 수 있을 거고, 여기 뒤에 뭔지 모르니까 c라고 잡을 수 있을 건데 그냥 b라고 잡아도 상관없겠네. 어차피 제곱하면 1 곱하기 b가 될 거니까. 됐지? 그래서 얘 전개하면은 뭐가 나온다? ht가 나온다 라는 관점까지 기억은 해야 된다. 됐지? 그래프 주어졌을 때 수식 찾는 거 많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됐지? 자, 그래서 691번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 다음 문제 보자. 자, 다음 문제 697번 봐볼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X가 어떻게 준다는 소리냐면 지금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0T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T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P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된대. 됐지? 자, 조건이 P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이 자식이 오른쪽으로만 가거나 왼쪽으로만 가거나라는 소리야.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된다는 소리고,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속도가 양수라는 소리니까, 왼쪽으로 간다는 건 속도가 음수라는 소리니까, 그지? 자,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됐지? 함수 값을 전부 다 양수만 가지거나 음수만 가져야 된다. 논리 이해되지? 자, 그래서 V를 좀 잡아보면 미분하면 되잖아? 자, 속도는 미분해주면 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a 플러스 1 요렇게 생긴 얘가 나와야 될 건데 얘가 양수만 가져야 된다는 의미겠지. 음수는 가질 수 없겠지. 뭐 딱 보다 많아. 맞지? 자, 그러면 뭐 해보면 되니까 그냥 그래프 그려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차 함수인데 다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요렇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일 것 같고, 멈추는 것도 허용은 하겠지. 멈췄다가 다시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도 그거는 운동 방향 바꾸는 게 아니니까. 됐지?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안 생기거나 한 개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0이거나. 됐지? 자, 그래서 요 자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난다. 됐지? 판별식 잡아보자. B' 제곱 들어가면 되니까 100 들어가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들어갈 거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3A가 9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3분의 97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3분의 97이면 32점 몇인가? 대충? 그지? 그러면 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33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겠네. 됐지? 자, 698번 봐보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두 점 A, B가 존재한대. 자, 이번에도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나 봐. 동시에 움직이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수식을 따르고 있대. 자, A는 위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자, B는 위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됐지?
자, 이렇게 주어진대. 자, 그랬을 때 선분 AB의 중점 M이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냐라고 되어 있어. 자, 됐지? 자, 함수로 주어지던지 나발이던지 간에 어쨌든 똑같은 관점일 거 아니야? 그지? 자, 중점이라는 건 뭐 이런 거잖아. 여기가 예를 들어 1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여기에 중점 한번 찾아봐 라고 한다면 중점은 더해서 반 자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설령 함수로 주어져 있더라도 어쨌든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 두 개의 중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된다는 거야. 더해서 뭐 하면 된다? 2로 나누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몇 나오냐? t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t 나올 거고 6이니까 더하기 3. 자, 이렇게 주어지겠네. 중점의 위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자,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냐라고 물어봤어. 속도 그래프 분석하라는 소리겠지, 그지? 자, 그래서 속도 잡아주면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2t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얘는 그림 뭐 대충 그려보면 뭐 요렇게 생긴 얘일 테니까, 그지?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몇 번 바뀐다? 한 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문제 없니? 그래서 답은 한 번.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자, 700번 볼게. 700번 아닌가? 99번 안 했나? 반대 방향으로 99번 안 했네. 자, 99번 좀 봐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자, XP. 자, P라는 좌표의 위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자, 이렇게 주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XQ. 자, Q라는 좌표의 위치는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2. 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P와 Q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자, 무슨 의미일 것 같아? P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Q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일 거고, 거꾸로 P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Q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일 거야. 그치? 자, 한마디로 얘가 마이너스일 땐 얘가 플러스로 움직여야 되고 얘가 플러스일 땐 얘가 마이너스로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는 멋있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두 수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된다. 그치? 자, 그러면 P의 운동 방향은 얘를 미분함으로써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P의 운동은 지금 2t-4 요렇게 생긴 꼴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렇지? Q의 운동은 VQ는 미분하면 2t-8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인 t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소리고, 그 얘기는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은 경우를 구해라. 됐지?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해주면 2t-4가 나올 거고 2t-8이 나올 거고 이게 0보다 작은 거 구하라는 소리지. 2차 부등식이니까 0이 되는 값에 사이값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 2 나올 거고 제가 0이 되는 값 4 나오겠다. 그래서 t는 2와 4 사이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겠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자, 위치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X가 어떻게 되냐면 2t 세제곱 플러스 mt 제곱 플러스 nt 플러스 3.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봐볼까? 조건 봐보자. 자, 첫 번째 조건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조건. 자, P는 T 콜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이 변하고 그때의 위치가 3에 위치해야 된대. 그랬을 때 우리가 t 이퀄 1 이외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야.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상황 생각해 볼까? 자, t 이퀄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꿔야 된대. 무슨 소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요 자식의 극값이 1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 자,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변한다는 소리잖아. 근데 속도는 우리가 이 함수에서 뭐로 본다? 접선의 기울기로 본다. 그러면 한마디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변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얘가 1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소리지 결국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는
속도 함수에 1을 넣은 건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일 거야. 그지? 운동 방향 바꾸면 일단 멈추긴 해야 될 거니까. 그지? 자, 그리고 그때 위치가 3이래, 위치. 그러면 위치 함수에다 1을 넣은 건 3이 나와야 돼. 이 소리가 되겠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먼저 mn부터 찾아줘야 되겠네. 그지? 자, mn 찾아보기 위해서 미분부터 해두자. 자, 그러면 얘는 6t제곱 플러스 2mt 플러스 n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 1 집어넣은 게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조건 뭐가 가야 되냐면 2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6이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여기 1 넣은 건 3 나와야 돼. 그지? 저기 1 넣어주면 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연립해주자. m 플러스 n이 8이니까 변변 빼주면 m은 2가 나올 거고, m에 2 넣어주면 n은 마이너스 10 나오겠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랬을 때 뭐하지? 운동 방향을 다시 바꿀 때의 가속도를 구해주지. 그럼 운동 방향을 다시 바꿀 때가 시간이 몇인지부터 구해줘야 되지. 그 얘기는 속도가 뭐가 되는 값, 다시 0이 되는 값을 찾자는 소리야. 그지? 자, 그러면 6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0이 0이 되는 값을 다시 찾아주자는 소리네. 마찬가지로 운동 방향 바꾸려면 일단 멈추긴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풀어주자. 3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5가 0일 거고, 인수분해 해주면 3일 5일 풀마 이렇게 잡히겠지? 잠깐만. 문제 잘못 적었나? 이럴 수가 없지 않나? 이거 잘못 풀었나? 잠깐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맞고, 1 집어넣으면 여기 마8이 아니네. 마2네. 여기 잘못 적었지? 왜 이럴 수가 없다 그러냐면, 그러면은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잖아. 음수 안 된다 그랬잖아. 시간에서 음수의 개념은 없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잘못 풀었네. 자, 다시 풀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변변 빼주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여기부터 그냥 다시 풀자. 자,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0이 되면서, 그지? 3일 11 마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t는 1 또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러면 t가 3분의 1이겠지, 결론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t가 3분의 1일 때의 뭘 구하자? 가속도를 구하자는 소리야.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그지? 가속도는 12t 플러스 2m, m이 몇이었냐?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8. 요게 가속도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 넣자는 소리겠지? 그러면은 가속도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주면서 마무리 되겠지. 됐지? 자, 보자. 지면에서 처음 속도 a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하자면, h는 다음과 같이 성립이 된대. at 마이너스 5t제곱. 자, 다음과 같이 성립을 한대. 물체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80m의 지점까지는 도달을 하고 싶대, 최소. 자, 그랬을 때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일단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 위로 당연히 약하게 쏘아 올리면 들 올라가겠지. 당연한 거지, 그지?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높이가 최소 80이 될 때의 최소값 a를 찾자라는 거는, 그지?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건데, 여기에 높이가 딱 80이 되면 최대값이 이때가 최소의 a 값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논리 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 결론은 무슨 소리가 된다? 여기에 도달할 때의 시간을 구해서 그 시간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그게 80이 될 때가 a의 최소값을 가질 때겠지. 논리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딱 도달할 때 시간을 구하고 싶다? 멈춰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속도가 몇일 때? 0일 때를 구하자는 소리다. 맞나? 자, 그러면 속도를 잡아주면 속도는 a-10t가 되는 거고, 됐지? a-10t가 0이 될 때의 t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t는 몇이 된다? 10분의
a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저기다가 10분의 a를 넣은 게 80이야 라고 잡으면 a가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높이 구해보자. 자, 10분의 a 넣어주면 a 곱하기 10분의 a 마이너스 5 곱하기 100분의 a 제곱. 요게 80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a 값 찾아라는 소리겠네.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약분부터 해두면 20이니까 그냥 전체 20 곱하자. 20 곱해주면 여기는 2a 제곱이 될 거고 빼기 a 제곱이 될 거고 이게 20 곱하기 80이 되는 거지. 1600이라는 소리네. a의 제곱이 그러려면 a는 몇이겠다? 4, 10이겠다. 됐지? 자, 711번 볼게. 자, 이렇게 나와 있다잉. 자, 보자. 잠깐만. 요건 좀 위에다가 그릴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P에서의 위치가 XT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게 XT래.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5인 상황이야.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가속도가 0이 되는 곳. 자, 가속도가 0이 되는 곳에서의 시간을 구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거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봐봐봐. 우리가 보통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해결을 하자라는 건 상황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저 그래프만 가지고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경우. 그치?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이는 게 0, 2, 5밖에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답이 한마디로 0, 2, 5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 그치?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수식 찾아서 실제로 밀어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면 3차식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얘가. 자, 3차식이야. 이렇게 못 박아놨단 말이야. 우리가 봐봐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근데 너네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문제에서 이게 그냥 함수 y는 fx 이렇게 줬다고 치면 이건 3차라는 보장은 못 하거든? 이게 되지? 3차가 아니어도 이렇게 생긴 일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3차에 막 사인 놓고 코사인 놓고 난리 치면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만들 수 있겠지, 어거지로라도. 그지?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 항상 몇 차식이다, 몇 차 함수다 이렇게 줬다라는 거, 혹은 다항 함수다 이렇게 줬다라는 건 그거는 실제로 수식을 찾아라 라는 가능성이 높아. 알았지?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봐봐. 그냥 얘를 한번 그러면 그냥 그래프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한번. 맞지? 그래프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봐봐. 얘가 지금 XT의 그림이잖아. 그치? 위치의 그림이잖아. 그러면 얘를 뭐하면? 미분하면 속도의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미분한 거의 그림을 우리는 바로 그려볼 수는 있지. 어떻게 그려주면 돼? 미분값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누가 되는 값부터 생각해야 돼? 0이 되는 값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건 지금 극대나 극소를 찾으라는 소리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 요 값이 그대로 내려왔을 때 맞지? 이거의 왼쪽은 무슨 함수니까? 증가 함수니까. 함수 값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지. 자,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가 증가함수니까 도함수의 그림은 양수 쪽에서 움직여야 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함수니까 지금?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니까 도함수는 음수 파트에 있어야 된다. 다시 이쪽은 증가함수니까 양수 파트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림은 3차 미분한 건 2차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얘가 나오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VT의 그림이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맞지? 자,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AT의 그림이 나오겠지? 그지? 자, 근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했다는 건 똑같이 분석하자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일단 뭐 잡아줘야 돼?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값 찾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랬을 때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감소 함수니까 음수 쪽에 있어야 될 거고 오른쪽은 증가 함수니까 양수 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2차 미분한 거니까 1차 직선의 형태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이 얼마나 기울어진 정도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소리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구해봐 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를? 그치? 그래프상으로 모른단 말이야. 여기 대충 여기쯤이겠지. 이걸 어떻게 알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식을 찾아줘야 된다 이거는. 됐지? 자, 그럼 XT부터 찾아보자. 자, 근데 3차 함수라고 그랬고 맞지? 0과 2와 5에서 뭐하니까? 만나고 있으니까 그지? 얘는 X에 X-2
x-5 이렇게 생긴 얘일 거고 최고 차이 계수가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엄밀히 얘기하자면 k로 잡아야 되겠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전개 좀 해주자. 얘는 k에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10x 자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일 것 같고 그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 것 같고 그지? 그러면 이거는 k에 3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10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올 것 같고 이건 k에 6x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얘가 누가 되는 값 찾으래? 0이 되는 값 찾으래. 뭐 얘가 0인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x는 몇이겠다? 3분의 7이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t로 바꿔야 돼. 알았지? 전부 다 t로 바꿔야 돼. 지금 내가 t에 관한 함수로 적었으니까 다 t로 바꾸자. x는 뭐 그래도 상황은 똑같을 거고. 문제 없니? 자 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와 Q가 있고 시각 T에서의 자 위치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대. 됐지? 자 위치가 그려져 있는 거야. 자 위치가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첫 번째 FT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긴 게 FT라는 함수인 거고 자 그 다음에 GT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교점이 나올 건데 이 교점 여기가 1인 거고 지금 여기가 8인 거고 적당히 가운데쯤에 뭐 이렇게 4가 있나 보지. 됐니? 자 이렇게 생겼대. 잠깐만 4가 조금 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기억 볼게. P와 Q는 적어도 2번 만난다. 자 만나려면 뭐가 같아야 되니까 시간과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지. 그치? 자 시간과 위치가 같아야 돼. 시간과 위치가 같다는 건 x값이 같을 때 y값도 같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런 점은 어디에 있어? 1에서 만날 거고 그치? 8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네. 자 그래서 기억은 맞겠다. 됐지? 여기서 적어도라는 말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뒤에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을 해준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t=4에서의 속력은 t=8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대. P는 자 P는 얘잖아 얘. 그치? 자 근데 다시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속도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함수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 도함수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8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자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8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크지 지금? 그치? 자 그러니까 니은도 맞겠다. 문제 없지? 자 세 번째 4부터 8까지 봤을 때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4에서 8까지 봤을 때 자 P가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결론적으로 뭐야? 4에서의 위치와 8에서의 위치의 차이를 구하라는 소리지. 맞니?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뭐인 거야? P가 움직인 거리인 거야 이게. 맞지? 자 그런데 Q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Q가 움직인 거리겠지.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Q가 많이 움직였겠지. 그지? 자 Q가 많이 움직였을 거야.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는 짧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겠다. 문제 없지? 자 보자. 721번 자 뭐라고 되는지 좀 볼게.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0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었대. 됐지? 자 일단 성형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원뿔 모양의 그릇이 이렇게 있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이었고 자 여기가 6이었고 자 높이가 10인 자 요렇게 생긴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수면의 상승 속도가 몇이 되도록 9분의 20이 되도록 물을 부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됐지? 자, 그랬을 때 깊이가 5가 될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자? 목표는 동일하지. 그치? 시각 t에 대해서
됐지? 시각 t에서의 부피를 뭐 해주고 함수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랬을 때 그 함수식을 미분을 하면은 부피의 변화율이 될 거고 그 변화율에다 적당히 t를 넣으라는 소리인데 그 t는 깊이가 5일 때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봐 이런 의미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를 조금 단면화 시킬게 그냥. 단면화 시켜서 보자. 그러면 원래 원뿔은 요렇게 생긴 얘였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인 얘였을 거야. 근데 수면이 9분의 20만큼씩 올라가게끔 물을 넣겠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시간이 t가 되면은 수면의 높이가 9분의 20t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네. 맞지? 그러면 시각 t가 흘렀다고 치면은 자 요렇게 오면서 여기가 몇이겠다? 9분의 20t가 나와야 되겠다. 됐지? 그럼 원뿔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우리는 뭘 구해줘야 된다? 이 자식의 반지름이 몇인지를 구해줘야 된다. 자, 근데 이거 보자마자 뭐가 보인다?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닮음이 보인다. 그치? 왜냐면 얘랑 얘가 평행이기 때문에. 그치? 커다란 삼각형과 조그만 삼각형이 닮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은 짧은 게 6일 때 긴 게 10이잖아. 그치? 3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도 3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R 대 9분의 20t는 3대 5의 비율을 가져야 된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외양의 곱 5R은 내양의 곱 3분의 20t와 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고 난 R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R은 3분의 4t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4t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럼 부피 구해보자. VT는 원뿔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 3분의 1만 곱해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밑넓이는 반지름이 요거인 원이니까, 그지? 9분의 16t 제곱 파이가 나오겠네. 파이는 나중에 붙이게 그냥.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되지.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까? 약분이 하나도 안 되네. 81 곱하기 3이면 243인가? 그치? 243분의 16 곱하기 20이면 320이지? 자, 요렇게 생긴 얘가 나와. 그러면 변화율이라는 건 얘를 미분하라는 소리니까, 그치? V'T를 구해보면 자, 3 내려가면 81분의 320 파이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에 이제 적당히 t를 몇을 넣을지는 판단을 해야 되지. 자, 근데 몇을 넣고 싶대? 깊이가 3이 될 때, 요 자식이 몇일 때? 3일 때란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9분의 20t가 3이 될 때니까 t가 숫자 왜 이래? 20분의 27을 넣으라는 소리네. 그치? 5일 때. 그러면 오면은 4분의 9인가? 맞나? 맞지? 4분의 9? 자, 그러면 요 t에다 몇 넣자? 4분의 9 넣자라는 소리겠다. 그치? 자, 그럼 81분의 32, 320 곱하기 4분의 9 곱하기 4분의 9의 파이. 요게 답이겠네. 그치? 그러면 뭐 9, 9, 81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4, 8에 32에서 다시 4 약분하면 20만 남겠네. 그래서 최종 답은 20파이가 변화율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 되겠지.